이제 막 자소서 제출한 당신이 2달 동안 꼭 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21학번 재학 중인 이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에서 재학 중인 21학번 원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외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특목고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경쟁,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한두 점수, 한두 문제 가지고도 학생들이 전부 교무실에 달려가가지고 문제를 항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이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등급이 한두 등급씩 달라지고, 그러면 또 자기가 지향하는 그런 대학교 가는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두 다 엄청 체계적으로 또 힘들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일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가 득실득실한 남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경쟁심 이런 거는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 때는 노는 친구들과 같이 놀고, 공부할 때는 또 공부하는 친구들과 같이 놀고, 약간 박쥐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제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고, 놀 때도 제 스스로 친구들과 모여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완전 분위기 메이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9월에 이제 자소서를 딱 끝나고 저도 이제 수시파였기 때문에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엄청 막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수시를 또 자기 나름대로 3학년 2학기까지 열심히 챙기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도 조금 챙겼고, 그리고 정시도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소서 끝내고 수시 원서 끝나면 이제 막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정시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내년에 혹시 모를 수시 반수를 위해서 2학기 내신을 공부해야 되나?에 대한 되게 많은 갈등도 있었고, 선생님들, 친구들, 부모님으로부터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랑 막 자주 놀던 친구들은 제가 막 되게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사실 되게 계획적인 유형의 사람이고요. 우선 이렇게 7일 동안의 계획을 매일 이렇게 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월화수목에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이것이 다 분명히 또 여중에서 제가 다 못한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은 시간을 비워두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원을 위주로 다닌 이후에 월화수목 금 중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제가 과제를 다 못 끝낸 경우가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활용해서 제가 좀 보완을 한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래너를 딱 일주일 쓰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이 없지. 아니, 그거 손으로 쓰면 힘들지 않나? 어, 우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공스타그램, 해시태그 공스타, 뭐 해시태그 뭐 02년생 이런 걸 보면 되게 글씨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형광펜 찍찍 그어져 있고 D- 몇 이러한 디테일들이 많은데, 저도 그걸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제 글씨가 안 예뻤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쁘게 하고 싶은데 안 되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뺏어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스터디 플래너를 버리고 제 머리를 스터디 플래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국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거는 2시간 동안 해야겠다. 수학은 뭐 극한 이거 1시간 동안 끝낸다. 영어 3과 4과 본문 외우기 끝낸다. 이렇게 맥시멈 시간을 두고 과목별로 제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공부했습니다. 네, 우선 광고 아니고요. 네, 광고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썼다는 플래너는 모트모트였습니다. 플래너가 별로여서 버린 건 아니고 제가 못 썼기 때문에 버린 건데, 모트모트 플래너 썼었고,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폰 기본 어플인 메모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대외활동 같은 것들을 20개 리스트로 추려서 다 끝낸 활동들은 체크하고 남은 활동들을 보면서 이제 대회 준비와 수행평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건 광고는 절대 아니고 제가 그 7일 동안 이렇게 메일 플래너 이런 거는 준영님이 사용하셨던 플래너를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효율적이어서 좀 제가 직접 보기에도 편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이제 제가 열심히 막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할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회의들, 동아리들, 그리고 수행평가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타임블럭스라는 앱을 사용했고 또 이제 세부적인 친구들이랑 또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계획을 이제 서로 점검해주는 그런 무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두메이트라는 앱도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쓴 전형 중에서 수능 일주일 전에 나오는 결과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막 내가 이걸 붙을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 그리고 기대감 속에서 잠도 안 오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에는 특히나 더 이제 당일이니까 막 아침부터 점심도 이제 안 먹고 이렇게 두드리고만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제가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는 친구들 보고 항상 이서영 공부해라 막 이렇게 시키라고 제가 막 안 그러면 핸드폰도 뺏어가고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서도 너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페이스를 유지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능 전에 1차 합격, 불합격 통지가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연대고요. 하나는 제가 적정, 안정으로 썼던 대학교였습니다. 1차 연대는 당연히 붙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겠고 이제 안정으로 썼던 대학교가 떨어져서 사실 조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안정도 떨어지는데 당연히 연대도 떨어지겠구나. 나 어떡하지? 나 재수해야 되나? 이과로 돌릴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너무 우울해지니까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니야, 그 학교가 잘못된 거지. 나 같은 인재를 안 뽑아? 이거 분명 땅 치고 후회한다. 내 잠재력을 못 알아보다니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멘탈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한 해를 이제 국어를 딱 푼다? 이러면 저에게 한 20분에서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딱 집중을 하려면 휴식 시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뭐 그런 과정으로 이제 되게 스스로에게 휴식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막 또 뭐 해야 한다 이러면 무조건 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유튜브 이런 것도 막 30분짜리 영상이다 이러면 무조건 끝까지 다 봐야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막 저와 같은 성격이라면 그냥 편하게 다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공부할 때는 절대 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친구 사물함에 제 핸드폰을 넣고 잠가버렸어요. 이제 친구 사물함 비밀번호는 제가 모르니까 함부로 제가 꺼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국어 2시간 공부를 다 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야, 폰 좀 줘봐. 사물함 좀 열어줘. 해가지고 폰을 받아서 20분간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공부하다가 지친 몸을, 지친 정신을 힐링하기 위해서 조금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 미미미누님의 오수썰, 오킹님의 군대썰 같은 조금 썰 위주의 영상을 많이 봤었고요. 시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집 근처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면서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수시로 올인을 한 성격이라 가지고 면접은 좀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근데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다 그러듯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견이 있거나 답변 구조가 있으면 교수님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도 저만의 독창적인 의견을 이제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답변 내용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과는 조금 다르게 모의 면접 학교에서 진행을 해준 모의 면접 때도 너는 좀 되게 특이하게 답변을 하는데 괜찮았던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듣기도 했어서 여러분도 오직 학원이나 그런 모범 답안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답변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조금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면접이 크게 2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제시문 면접,
하나는 생기부 자소서 면접. 이 제시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 잘 못 봤었고 거의 프리 토킹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자소서, 생기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님들이 보통 자소서에서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생기부는 보통 30몇 장이다 보니까 읽기도 힘드시고, 자소서는 3장 또는 4장 내외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정말 달달 외울 만큼, 철자 하나하나, 텍스트 하나하나 외울 만큼 완벽하게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3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왔고, 아무리 정시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더라 해도 결국에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물론 겨울방학 때는 틈틈이 정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지만 내신 기간 때는 딱 내신을 열심히 해서 3학년 1학기 이후에도 혹시 모의고사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더라 해도 수시로 대학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극강 수시파라서 정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렇게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친구들 중에서 정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내신을 같이 챙겼다고 합니다. 이제 1학년은 보통 시험 망쳤다고 바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공부하고, 내신이 끝나고 수행평가, 대외 활동이 있을 때 정시 공부를 조금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방학 때는 정시 공부만 오로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비율로 알려드리자면 학교 생활 중에는 내신 공부 70%, 정시 공부 30%, 그리고 방학 때는 정시 100%로 공부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딱 9월, 10월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이 다들 너무 힘들어할 시기일 것 같아요. 저 역시 작년에 그랬고, 근데 저도 그렇고 저는 막 면접을 말을 너무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뭐 정시를 그렇다고 막 엄청 열심히 막 잘하거나 그런 학생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가던 길 묵묵히 해나가면 이제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까 자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00일의 기적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60일의 기적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60일이라 하면은 2달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급상승하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감을 잘 활용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등급이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이 제 미래 후배가 될 수 있을지도. 이걸 보고 있는 너희들! 빨리 연대 와서 나한테 밥 사달래! 어이 너희들 영상 보고 있지? 빨리 폰 끄고 건강 챙기고 아프지 말고 꼭 수능 잘 봐서 내년에 보자. 화이팅!